자, 세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을 부르고 할게요. 박재영님, 오경환님, 이수연님, 이하영님, 네, 재승현님, 한주영님, 허준영님, 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시간 그 문제풀이 부분 영상이 좀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수업 끝나고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안 될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시간 자, A 태그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자, 제가 HTML 쪽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일단 이 div 안에 div라는 텍스트랑 a 태그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섹션 안에 섹션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div랑 이 섹션이 디스플레이가 뭐죠? div로 감싸진 이 div 텍스트랑 이 a 태그는 한 줄에 나오고 있고요. 섹션 안에 있는 섹션이라는 텍스트는 다음 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div랑 이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각각 블럭이죠. 그래서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 줄을 쓰고 있고 이 빨간색 배경이 입혀진 이 영역은 이 div잖아요. 얘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쓰고 있는 거고 섹션도 이렇게 한 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 태그는 다른 텍스트랑 다르게 파란색 글씨고요. 밑줄이 생겨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컬러는 기본값이 이네릿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차이가 보이세요? 컬러는 기본값이 이네릿이라서 바디한테만 컬러를 줬는데도 div의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 div랑 섹션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 섹션도 컬러가 레드로 바뀌었어요. 자, 폰트 사이즈 4rem 얘도 이네릿이어서 지금 얘도 바뀌었고요. 얘도 바뀐 거죠. 근데 a 태그는 컬러가 안 바뀌어 있죠. 폰트 사이즈는 바뀌었어요. 근데 컬러는 그대로 파란색이에요. 밑줄도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다는 거는 이건 a 태그의 특징입니다. a 태그는 컬러의 기본값이 블루예요. 블루. a 태그를 만들면 컬러가 블루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네릿을 주면 보더가 먹는 걸 봤었죠. 보더 뭐 10픽셀 솔리드 레드 했는데 그게 기본값이 이네릿이 아니어서 자식들이 보더를 못 갖고 있다가 이네릿으로 값을 줬더니 바디한테 준 보더가 자식들한테도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A 태그한테 지금 컬러를 이네릿을 줬더니 이제 바디의 컬러인 레드를 먹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요, 바디한테 컬러 레드 준 게 사라지면 A 태그는 무슨 색이 돼요? 자, 아니다. 자, 얘를 지우면요, 컬러의 기본 기본 컬러는 블랙이죠. 지금 그 어디에도 컬러를 적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컬러의 기본값은 이네릿인데 우리가 그 어디에도 컬러를 지정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A 태그는 지금 컬러 이네릿을 적어준 거고, 그러면은 이 div나 이 섹션은 그냥 구모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물려받은 거겠죠. 그쵸? 우리가 바디한테 컬러를 따로 넣어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디나 HTML에 갖고 있는 그 컬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블랙이죠. 이렇다라는 거는 CSS 속성의 컬러의 기본값은 이네릿이에요. 그러니까 물려받는 게 기본인데 이거 전에 컬러 자체, 색깔 자체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컬러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얘를 다 지워보고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 때 이것도 잘라내고 뭔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그냥 검은색이에요. 블랙. 그쵸? 근데 얘네가 물려받는 거예요. 따로 지정을 안 했으니까. A 태그는 블루라고 특징을 따로 가진다고 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블랙으로 물려받는 거죠. 왜? 기본값이 이네릿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A 태그도 부모 거 물려받잖아요. 레드 지워지면 얘도 블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텍스트랑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랑 이제 차이가 밑줄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밑줄 지우는 거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었어요. 이러면 글자에 데코레이션, 뭔가 첨가되어 있던 그런 효과들을 없애는 거죠. 밑줄이 그어져 있었던 거를 없앤 거예요. 밑줄을 주고 싶으면 언더라인을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요 다 들어가죠. 밑줄이 다 생기는 거죠.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태그를 만들면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파란색에 밑줄 생긴 거.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초창기 네이버. 이런 거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옛날의 네이버 메인 페이지예요. 이런 거 다 지금 파란색에 밑줄 그어져 있죠. 얘네 지금 다 하나하나가 A 태그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링크 A 태그를 걸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클릭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명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 네이버를 보면 안 그러죠. 저 형태로 남아있는 게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면 디자인이 발전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이거는 별로다 라는 게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A 태그를 다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는 그 과거의 구식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 태그를 쓸 때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를 다 해줄 거예요.
컬러 이네릿이랑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이걸 해줄 겁니다. 이러면 지금 일반 텍스트랑 차이가 없죠. 우린 앞으로 디자인을 할 때 진짜 꼭 필요해서 파란색 글씨에 밑줄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한 이 과정을 A 태그의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요. 노멀라이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노멀라이즈는요 A 태그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 body, ul, li 이런 친구들한테도 해줄 거예요. 노멀라이즈라는 건 일반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없애고 그냥 일반 평범하게 만들겠다 라는 게 이 노멀라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 A 태그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상단에 이런 거를 적어주고 할 겁니다. 노멀라이즈.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노멀라이징 하세요 하면은 이거 하면 돼요. 일단 우리가 A 태그 노멀라이징 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더 다른 노멀라이징을 배우시면 그것도 하시면 돼요. 이게 A 태그의 노멀라이징이었고요. 자, 수업 페이지 여기 하단에 메뉴를 구현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차 메뉴까지만 with height 사용 금지라네요. 너비랑 높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거 정답 예시 보고 만드세요. 요거는 뭐 도움이 되긴 할 텐데 한번 읽어 보시면서 정답 예시 이거 보시면서 이거대로 이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좀 종합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아니다 그냥 3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영상은 잠깐 끊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어서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 같이 하면서 또 알아가면 되니까. 자, 일단은 마우스를 올려서 보니까 이 둘레 큰 이 녀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안에 4개의 아이템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메뉴는 몇 개일까요? 에 대한 질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메뉴가 몇 개일까요? 얘는 보통 이제 메뉴가 4개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메뉴가 하나입니다. 메뉴가 1개고요 메뉴 안에 각각 메뉴 아이템들이 4개인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이 아이템들을 큰 메뉴 하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준으로 구조를 좀 짤 거고요. 자, 일단은 내비 안에 메뉴 아이템이 4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값을 저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달러. 그러면 내비 안에 div가 4개 있는 거고 각각 메뉴 아이템 1, 2, 3, 4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름은 굳이 바꾸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이 화살표에서 손가락으로 바뀌고 있죠. 이거 A 태그의 특징이죠. 그러면 얘네를 A 태그로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div로 구조를 짰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A 태그를 넣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실 때 이런 식으로 메뉴 아이템들을 구조를 다 짤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클릭이 가능한 링크 형태로 만들어 줬죠. 자,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지금 얘네는 파란색도 아니고요, 밑줄도 없죠. 각각 다 A 태그인 것 같은데, 그래서 A 태그로 만들었는데 얘네는 파란색도 아니고 밑줄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노멀라이징을 먼저 해줘야겠죠. 컬러 이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해주면 이제 일반 텍스트처럼 노멀라이징이 됐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일단 또 볼게요. 뭘 할 수 있을지.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설정한 건 이 바깥, 이 네모가 내비잖아요. 내비. 우린 지금 내비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바깥 영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비한테 일단 영역을 좀 표시를 해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자,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얘 보시면 너비가 이만큼이죠. 지금 최대화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만큼 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 조건을 보면은 위드랑 헤이트 너비 높이를 주지 말래요. 사용하지 말래요. 그럼 얘만큼 너비를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비를 안 주면 여기서는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블록 상태에서는. 그쵸? 여기서 너비를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줘야 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는 건데,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얘를 일단 너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내비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줄어들죠. 일단. 그쵸? 너비 최대화로 작업을 하면 얘가 이렇게 끝까지 있는 메뉴가 만들어질 거예요. 블록으로 작업을 하면. 근데 우리는 이만큼만 해야 되니까, 근데 너비를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최소화를 시킬 거예요. 인라인 블록으로. 그리고 이따가 여기다가 뭐 패딩이나 이런 걸 줘서 얘를 키울 겁니다. 근데 일단 그건 이따고, 자, 아직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죠? 얘는 내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해요. 내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없죠? div는 지금 블럭이잖아요. 내비한테는 자식으로 div들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블록이잖아요. 얘네는 텍스트가 아니기,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할 게 없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인라인 블럭으로 너비가 최소화된 상태니까 이 A 태그가 뭐 이네릿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 정렬이 되려고 해도 정렬이 된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자, 얘를 지우고 내비의 부모인 바디한테 이걸 줄 거예요. 근데 자, 일단 정렬은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한테 이런 걸 주면요, 지금 바디는 우리가 작성할 모든 태그의 부모잖아요. 최종 부모잖아요. 그쵸? 이 내용이 다 바디로 감싸져 있는 거니까 이 안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넣었어요. 얘도 정렬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난 얘는 정렬을 하기 싫은데 바디한테 주면 얘도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얘를 가져와서 정렬이 안 되게끔 다른 걸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디한테는 뭔가 이런 특성을 주면 안 됩니다. 잘 안 줘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비를 감쌀 구모 하나를 새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내비는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글자화가 된 거니까 이 내비 자체가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얘를 섹션으로 바꾸면 그대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글자화가 됐으니까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한테 가운데 정렬을 시키겠다 라는 거니까 내비가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스 모양을 좀 잡아줘야겠네요. 일단은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레디우스 들어가 있죠. 좀 전에 배웠던 레디우스 내비한테 적용을 해주면 돼요. 더 레디우스 얘를 한 10픽셀 정도 주면 여기 말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마우스 올려보면은 이만큼 여기 지금 공간이 있죠. 여기도 올리면 한 이만큼 있을 거예요. 얘는 내비의 영역이고 이 안에 아이템들이 이 내비보다 작아서 이만큼 여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좀 줄 거예요. 패딩 레프트를 20픽셀 그리고 패딩 라이트를 2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띄워졌어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얘도 섹션 자식인 내비 이렇게 바꿔주죠. 그리고 내비의 자식인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봐서 실제로 영역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일단 내비 쪽에서 틀은 다 갖췄고 얘가 지금 div가 이만큼이잖아요. 노란색 박스. 그럼 div는 지금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쵸? 근데 얘는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다가 뭐 해줘야 되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 줄에 여러 개로. 자, 이 상태에서 얘도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으니까 높이 안 줄 거고 너비 높이 못 쓰는 상태에서 여기를 키워야 되니까 얘한테 패딩을 20픽셀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럼 커졌죠? 커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여기 글자가 아닌 이 공간에 마우스만 올려도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글자를 클릭을 해야 글자까지 마우스가 가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패딩은 얘한테 주면 안 되겠네요. 안 되니까 여기는. 자, 그러면 얘를 빼버리고 이거의 자식인 A한테 얘도 영역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지 어디를 손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패딩을 한번 줘볼게요. 뭔가 늘어는 났는데 이상하죠? 이거 왜 이러죠? A는 인라인이니까 인라인은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라인 블럭을 썼었죠. 그쵸? 자, 좀 늘릴게요 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러면 이제 마우스 올라가도 포인터 문제 없어요. 그럼 빈 공간 마우스 올라가도 다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넓이가
200픽셀이래요. 그럼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가 또 발생했죠. 이 공간에는 또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해결할 때 이 A 태그의 부모가 너비가 넓어지던 말던 A 태그가 그 부모 너비를 따라가게끔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얘를 블록으로 했었죠. 그쵸? 그럼 얘가 200픽셀이 돼도 얘는 그냥 너비 최대화가 되면서 알아서 거기까지 영역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 디스플레이는 블록으로 둘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지우면, 이것도 지우면 얼추 비슷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남은 거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뀌는 거 해주면 되겠죠? 자, 호버를 넣을 건데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요. 아니다. 그냥 이건 했던 거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저희 저번에 할 때 A에다 넣어도 되지만 앞에다가 넣어도 될 때는 앞에다 넣는 게 더 좋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여기다 하는 게 좋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여기다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왜 DIV가 되는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DIV 너비를 A가 똑같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DIV에만 마우스가 올라가도 A한테 마우스가 올라간 거랑 같은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컬러를 화이트로 하고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바꿔주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게 좋대요. 얘를 한 칸 더 가볼게요. 내비로.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선택이 돼버리죠. 이러면 안 되니까 DIV 쪽에다가 해주는 거고요. 얘는 사실 여기다가 넣어도 잘 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되면 왼쪽 더 앞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 폰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 기능 이런 거는 똑같이 다 한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들였었고 제가 이걸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오래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정답을 지금 오픈을 했는데 이 정답은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버전 3 보면 10분 완성 있죠. 사실 이런 거 만드는데 10분도 길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빨리빨리 다 해결을 하는 게 어렵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보고 얘처럼 만들어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제 생각에는 한 2-3분이면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이 2-3분 안에 못한다고 좌절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2-3분 만에 되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카카오뱅크 뭐 첫 페이지 거기에 탑바에 있는 메뉴 이런 거 만드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거는 진짜 그냥 딱 보면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자리매김이 되도록 좀 반복적인 연습과 꾸준한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 세 번째 시간 요거 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좀 동영상 반복해서 좀 돌려보시면서 몇 번씩 해보세요. 똑같은 거여도 계속
보면서도 해보고 안 보면서도 해보고 모르겠으면 또 보면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